안녕하세요. 똥물인 줄도 모르고 발을 푹 담갔다가 인생 똥 될 뻔했던 여자입니다. 바로 얼마 전이 민족 대명절인 설이었죠. 다들 떡국도 먹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저는 가족들과 오순도순 음식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배 터지게 먹으며 널브러지게 쉬느라 살이 2kg나 쪘답니다. 물론 제 직업이 빨간 날에도 교대 근무를 해야 하는 대학병원 간호사인지라 연휴 중 이틀은 근무를 나갔었지만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달려와 질리지도 않는 떡국을 2그릇씩 먹고 열심히 쉬었죠. 그런데 정작 근무는 하루도 하지 않았지만 정말 서럽고 고단하고 화가 나는 등 작년 설날은 완전 최악이었어요. 그 보상 심리로 이번 설엔 전보다 훨씬 많이 먹고 놀았던 것 같네요. 작년 설날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제 주위엔 저를 안쓰럽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날 이후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남편이란 놈과 대차게 갈라섰기 때문이죠. 막상 당사자인 저는 매일이 날아갈 듯 홀가분한데 말입니다. 그럼 화려한 싱글이 된 후 첫 설을 맞이한 기념으로 제 뚜껑이 열리다 못해 폭발한 작년 설날의 일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입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셔서 저와 두 여동생은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갔죠. 정신없이 일만 하던 전 36살이라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4살 많은 남편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은 교회를 다니던 6살 많은 오빠가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자신의 회사 후배를 소개시켜줬거든요. 근데 왜 그 나이까지 결혼을 안 했대? 나도 물어봤는데 2년 전에 파혼을 한 번 했대. 사람이 좀 소심하긴 한데 착해. 싫으면 거절해도 되니까 한번 만나나 봐. 소개팅에 나간 전 그 뒤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인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나다 보니 남편은 첫인상보다 더 착한 사람이었어요. 어릴 땐 시골에서 자랐다더니 사람도 순박하고 소개시켜준 오빠 말대로 소심한 면이 있긴 했지만 크게 문제 삼을 만한 부분은 아니었기에 2년의 연애 후 우린 웨딩 마치를 올리게 되었죠. 시댁은 시골에서 작게 축사를 하고 벼농사를 지었습니다. 남편보다 2살, 4살이 어리던 시동생과 시누이는 남편보다 일찍 결혼해 각각 다른 지방 도시에 살고 있었어요. 때문에 결혼 전 첫 인사를 갔을 땐 시부와 시모뿐이었는데 절 보자마자 어찌나 반가워하고 예뻐해 줬는지 모릅니다. 시모가 차려놓은 제 환영상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했죠. 한우에 삼겹살, 제육볶음에 삼계탕에 굴비에 낙지찜에 대하구이까지 저는 무슨 초고가의 뷔페라도 온 줄 알았어요. 이것도 좀 먹어보거라. 아이고 우리 며느리 먹는 것도 복스럽게 잘도 먹는구나. 배가 터지기 직전까지 전 음식을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물론 억지로 먹을 필요 없다고 시부모님은 말씀하셨지만 저를 위해 그 많은 음식을 정성 들여 준비한 시모의 마음이 고마웠거든요. 시모와 시부는 저와 남편이 탄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배웅을 나와 손을 흔들어 주시더군요. 이런 따뜻한 분들이라면 지레 걱정하던 심각한 시댁과의 갈등 같은 문제는 영영 남의 일일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불과 3주 만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전화를 5통이나 하셨어요? 넌 며느리라 내가 시댁에 심각한 일이라도 생겼으면 어쩌려고 전화를 그렇게 안 받니? 죄송해요. 제가 지금 일하는 중이라서요. 근데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대개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래, 내가 그것 때문에 전화했다. 내가 처음이라 일단 두고만 봤는데 너 대체 우리 집에 다녀간 게 언제인 줄 아니? 신혼여행 다녀오고 인사 왔다 간 게 전부잖아. 시부모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아주 우리한테 무슨 일 생겨도 초상까지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오겠다 너. 어디 아프세요? 며칠 전에 제가 안부 전화 드렸을 땐 아무 말씀 없으셨잖아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이.
전안 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찾아와서 얼굴 비추는 게 며느리 된 도리 아니니? 어머님, 제가 주말에 무조건 쉬는 직업이 아니라서 남편이랑 매주 휴일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게다가 3교대 근무라 쉬는 날에 하루 종일 힘들어서 잠들어 버리는 경우도 많아서 솔직히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뵙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님, 아버님 댁이 저희랑 같은 서울도 아니고 차로 4시간이나 걸리는 곳이잖아요. 얘 말하는 뽐새 좀 봐. 효상이랑 휴무를 왜 맞춰? 며느리 너만 오면 되지. 우리 효상이가 그렇게 한가한 애인 줄 아니? 대기업 다니면서 힘들게 돈 많이 벌어오는 남편 뒀으면 밤마다 다리라도 주물러 주지 못할 망정 어디서 맘먹으려고 들어? 게다가 우리 효상이 장손 중에서도 장손인 대장손이야. 그런 애랑 결혼했으면 집안 대소사부터 사소한 시부모 안부까지 세세하게 다 챙길 줄 알아야지. 넌 네 동서랑 다르게 우리 집안을 이끌어 나가야 할 맏며느리잖아. 그런 귀한 맏며느리가 들어온다고 이 시애미가 결혼 전에 직접 진수성찬도 차려줬으면 살면서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며느리 도리하면서 갚아야 할 거 아니냐?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를 드리며 나름대로 초보 며느리로서 열심히 도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심지어 시댁에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고작 3주를 남편 없이 혼자 찾아가지 않아서 화가 나셨다니 참 황당했죠. 게다가 결혼 전 제게 음식을 해주신 일을 은혜라고 생각까지 하며 갚아야 한다니 저는 제가 무슨 적선이라도 받은 줄 알았습니다. 지금 할 말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겠다 싶어 예의 바르게 할 말을 한 후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좋은 대학 간호과 나와서 한국에서 손에 꼽히는 큰 병원 다니는 간호사예요. 남편에 비해 연봉이 많이 뒤지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고요. 일이 힘들다고 토로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남편도 힘든 건 매한가지라는 사실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결혼 전에 대접해 주신 건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음식을 적선이나 기부받은 것도 아니고 그걸 은혜로까지 치부해서 갚아 나가야 한다는 말씀은 지나치다고 생각해요. 저희 부모님도 충분히 남편에게 좋은 음식 많이 해주셨거든요. 어머님, 전 어머님하고 잘 지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 말 너무 대바라지게 듣지 말아주시고 저도 아가씨랑 똑같은 어머님 딸이다 생각하면서 제 고충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아직 병원에 일이 많이 남아서 이만 끊을게요. 죄송합니다. 건방지니 뭐니 소리를 지르는 시모의 말을 끝까지 죄송하다는 말로 일축하며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옆에 선임 간호사분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해 주셨죠. 에휴, 나 신혼 때 생각나네. 결혼 쉽지 않지? 그래도 기왕 결혼한 거 어른들 이해하려고 노력해봐. 다들 옛날 분들이어서 며느린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그런 고착화된 생각이 많으셔서 그래. 선배님의 말을 듣고 최대한 시모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결혼 초부터 힘든 감정을 쌓아 나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시모에게 전화 온 일을 말하며 남편에게 푸념을 했어요. 그런데 분명 연애 시절엔 제 말이면 껌뻑 죽는 신용이라도 하던 남편은 대뜸 짜증을 내지 않겠어요? 그냥 좀 내내 하면서 맞춰드리면 될 걸 그렇게 꼭 말대꾸를 했어야 했어? 우리 엄만 평생 할머니한테 며느리로서 순종하고 살았는데 엄마 말처럼 요즘 여자들 진짜 무섭다니까. 뭐? 그게 지금 나한테 할 말이야? 그걸 다 알았다고 수용했으면 진짜 당신 없이 나 혼자 시댁에 내려갔어야 할 판인데? 내가 쉬는 날에 얼마나 초죽음 돼서 기절해 있는지 뻔히 알면서. 그리고 대장손이란 말은 뭐야? 나 당신한테 2년, 아니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런 말 들은 적 한 번도 없어. 설마 당신네 제사도 많은 거 아니지? 아니 그런 걸 뭐 굳이 말해야 하나? 당신은 뭐 귀한 대장손이니 안기한 막내 아들이니 하는 이유로 사랑이 변하고 막 그래? 아니잖아. 제사도 1년에 명절까지 서너 번밖에 없어. 물론 우리 집이 완전 큰 집이라 친척 어른들이 많이 몰려오시긴 하지만 우리 엄만 별 힘도 안 들이고 혼자 다 알아서 했어.
내가 분명 연애 시절 내내 말했지. 난 기독교 집안이라 제사도 잘 모르고 제사 지내도 절도 못한다고. 혹시 문제 생길까봐 몇 번이나 미리 말할 땐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중요한 대장순이니 어른들 많이 오시니 하면 어떡해. 아, 그만 좀 따지고 들어. 엄마도 다 알아. 내가 말했어. 엄마가 알아서 어른들한테 말해주겠지. 당신은 가서 그저 엄마 도와서 음식만 좀 거두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재수 씨도 잘만 살고 있는데. 요즘 여자들은 시댁에 시자만 나와도 펄쩍 뛴다더니 당신 이거 역차별이야? 그 짧은 말다툼 안에서 엄마는 엄마가 하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런 말하는 꼴을 보니 설마 결혼 전 소심했던 모습이 사실은 속 좁고 옹졸한 데다 마마보이였던 진짜 속내를 내보이지 못해 그런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함이 밀려왔죠.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의 계속되는 전화 공격에 남편은 자기 엄마 편을 들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더군요. 게다가 자상한 척 가식으로 무장했던 거짓된 모습은 빠르게 무너져 갔습니다. 여보, 제발 배달시켜 먹었으면 뒷정리 좀 해. 퇴근하고 엉망인 집안꼴 보면 나 너무 힘들어. 나중에 치우려고 했어. 그리고 본 사람이 좀 치워주면 덧나? 우리가 뭐 남이야? 우리 엄만 자식이나 아버지가 그러면 다 챙겨주고 치워줬는데 당신은 아내로서 남편에 대한 정이 너무 없다. 그놈의 엄마. 정말 지겨웠습니다. 신혼이라 이렇게 박터지게 싸우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제가 꽝을 뽑은 건지 혼란스러운 와중에 계속 맏며느리 돌이 타령하는 시모 때문에 환장할 것 같더군요. 한번 파혼을 했다더니 왜 그랬는지 알 것 같고 이번엔 어떻게든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애를 쓴 남편과 시부모에게 완전히 저만 속아 넘어간 느낌이었죠. 하도 시모의 전화에 시달려 저는 남편을 끌고 이후 2달 사이 2번 정도 시댁에 더 내려갔습니다. 아무래도 결혼 초다 보니 계속해서 어른의 말을 잘라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막상 가면 중요한 일은 없고 괜히 집안일이나 거들다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출근길은 피곤해서 죽을 맛이었죠. 물론 시댁에 가면 남편은 피곤하다며 방에 대자로 뻗어 자기 바빴고요. 진지하게 결혼에 회의가 들던 와중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쯤 뒤였던 설 명절날 말이죠. 하도 일찍 오라는 성화에 설 전날 새벽같이 부랴부랴 내려갔더니 음식할 준비는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더군요. 뭘 그러고 섰어? 내가 어제 혼자 장 보느라 허리가 휠 뻔했다. 얼른 나물 다듬고 전 부칠 준비해. 에휴, 할 일도 많은데 아예 하루 더 전날 오지 않고. 엄마, 나 어제 일하고 운전까지 하느라 피곤해서 그냥 잘 거니까 낮에 밥 먹으라고 깨우지 마. 알았지? 오구, 그래. 피곤할 만도 하지. 네 방 침대 싹 다 정리해놨으니까 아주 늘어지게 자거라. 남편의 뒤통수를 아주 콱 때려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놈의 며느리 병이 뭔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저에겐 아직 시모 앞에서 남편에게 싫은 소리하고 시모에게도 반항하는 일은 상사에게 말대꾸하는 일처럼 어려운 일이었죠. 그렇게 결혼하고 치룬 첫 명절은 완전히 곤혹이었습니다. 해야 할 음식 수가 얼마나 많은지 차마 허리 한번 펼 시간이 없더군요. 우리 맏며느리 하던 자상한 모습은 어디 갔는지 시부는 소파에 드러누워 간식이나 커피 심부름을 시키며 가뜩이나 바쁜 절 부려먹기 바빴어요. 게다가 시모는 며느리 교육을 시켜야 한다며 자긴 손 하나 까딱 안고 저를 감시하며 이것저것 훈수만 두더군요. 형님, 일찍 오셔서 혼자 고생하셨네요. 우리 어머님 시집살이 장난 아니죠? 큰 새언니, 원래 결혼하고 처음엔 다 고생하는 법이에요. 이거 방금 만든 전이에요? 아우, 좀 탔다. 제사 음식은 정성이 생명인데. 동서와 시누이는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술렁술렁 서방님과 시매부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동서는 시누이의 친한 대학 동기였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시모가 동서에게 일을 시키려고 할 때마다 시누이는 옛날 사람 티 좀 내지 말라며 자기 엄마를 타박하더군요.
게다가 시동생 또한 평소 일하느라 힘든 사람 고생시키지 말라고 시모에게 싫은 소리를 해댔죠. 보다 못한 저는 그들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나만 이 집 며느리예요? 게다가 이 집 조상님 모시는 제사 지내려고 이 많은 음식을 하는 건데 왜 정작 이 집 자식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죠? 나도 어제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거의 잠도 못 자고 여기 왔어요. 내가 이 집 종이에요? 어머, 큰새 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싸납게 하세요? 원래 맏며느리 그런 거잖아요. 저희 엄마 봐요. 작은 엄마들이 바쁘다고 핑계대면서 안 와도 혼자서 가진 고생하면서 맏며느리 본분을 다 하셨다고요. 그런 아가씨는 맏며느리 아니에요? 고모부도 장남이라면서요. 맏며느리 도리하려면 지금처럼 추석엔 시댁 먼저 가고 설엔 친정 먼저 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전 어머님한테 아예 전전을 안 왔다고 욕을 먹었는데요. 에이, 그건 집안 가풍이죠. 어떻게 집안 분위기가 다 같겠어요? 형님,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쌓인 게 많으신가 보다. 마음 같아선 제가 더 돕고 싶은데요. 보시다시피 우리 애도 아직 어리고 제가 둘째 임신 7개월째여서요. 죄송해요. 정말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 와중에 자기 자식에게 뭐라고 하는 꼴이 보기 싫었는지 시모는 제게 소리쳤습니다. 너 음식 웬만한 거 다 했지? 아직 힘이 남아도니 저렇게 싫은 소리 할 기력도 남았지. 너 축사 가서 소똥 좀 치워라. 소똥이요? 그래. 요새 나난 이 시아버지나 허리 아파서 죽을 맛이었는데 네가 좀 도와줘라. 여기 몸빼바지로 갈아입고 따라와. 형님, 저도 시집 오고 얼마 안 됐을 때 소똥으로 신고식 한번 거하게 치렀어요. 명절에 살찌는 음식 많이 먹어야 하는데 미리 운동 좀 한다고 생각하시면 덜 힘드실 거예요. 동서도 했다는데 무작정 안 하겠다고 우길 수도 없어서 저는 거의 해탈한 상태로 옷을 갈아입은 뒤 축사로 향했습니다. 짜증나게도 시모는 제가 잘하나 감시한다며 옆에서 팔짱을 끼고 가지도 않고 서 있더군요. 냄새도 지독하고 삽질하느라 허리도 끊어질 것 같고 정말 짜증이 폭발할 것 같았죠. 그러던 와중 갑자기 잔머리가 돌아갔어요. 으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머,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삽질이 처음이라 너무 서툴러서 실수를 했네요. 괜찮으세요? 저는 실수인 척 시모에게 소똥을 한가득 날려버렸습니다. 머리부터 소똥을 뒤집어 쓴 시모는 발을 동동 구르더군요. 저는 가식적인 울상을 지으며 죄송하다는 말을 연발했는데 속으론 그렇게 고소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안 한다고 팽개치고 나와버렸으면 그만일걸. 며느리가 뭐기에 싫은 소리도 못하고 그런 치사한 짓을 했는지 창피하네요. 어찌저찌 축사를 나와 시댁으로 돌아와 보니 첫째, 둘째, 막내 작은 아버님네 가족들이 모두 와서 시댁이 꽉 찼더군요. 심지어 아직 그쪽 집안들엔 결혼한 자식이 없어 여전히 며느린 저와 동서뿐이었죠. 그래도 음식은 죄다 했으니 시모와 작은 어머님들과 함께 가족들의 저녁만 차려주면 됐었기에 그나마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아이고 조카님, 이거 번번이 고마워서 어쩌나. 작은아버지, 아니 무슨 타짜예요? 평소에 일은 안 하시고 하투만 치시나. 언제 깬 건지 어느새 남편은 방에서 나와 작은 아버님들과 화투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방 식탁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못나도 그렇게 못났을 수가 없더군요. 처음엔 농담도 주고받으며 신나게 패를 돌리던 남편은 대단하게도 한 판도 돈을 따지 못하고 앉은 자리에서 무려 30만 원 가까이를 잃고 말았죠. 그것도 거의 막내 작은 아버님 한 사람에게 말입니다. 광박에 피박에 이거 어쩌냐. 나 35점이니까 효상이 8만 원. 자 어서 내놓으세요 조카님. 봉투 열렸네. 여기 우리 장조카 며느님 기분 째져서 한잔 해야겠으니 막걸리 한 병만 대령해 주십시오. 정말 그 돈을 다 가져가시려고요? 조카한테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짜증나. 당신 뭐해? 얼른 술 가져와.
나도 열받아서 한잔 해야겠으니까. 계속 퍼즐로 잠만 자다가 돈을 잃은 건 자기면서 왜 저한테 화풀이인지 주둥이를 팍 치고 싶더라고요. 꾹 참고 막걸리를 가져다 주니 남편은 혼자서 A씨 이팔 저팔 찾아가며 욕지거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른들이 뻔히 듣고 있는 와중에 말입니다. 어찌나 대신 제 얼굴이 화끈거리던지 하지 말라고 해도 남편은 요지부동이더군요. 그 와중에 시모는 어따 대고 우리 귀한 장손을 가르치려 드냐며 저에게 역정까지 냈죠. 그 모습을 보니 시모가 저런 식으로 남편을 키워서 남편이 천지분간 못하는 마마보이를 자랐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당하고도 모자랐는지 남편은 화투에 이어 이번엔 윷놀이판을 벌렸어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 돈을 갈키로 쓸어가던 막내 작은 아버님에게 또다시 족족 말을 잡히지 뭐예요. 이제 저 걸만 나오면 이기는 겁니다. 잠깐, 지금 내 순서잖아. 어디 보자. 우리 효상이가 말을 3개나 얻고 있네. 요 놈 딱 기다려라. 우와, 유치다. 나 한 번 더 던진다. 어이쿠, 이번엔 개가 나왔네. 효상아, 미안하다. 이 작은 아빠가 우리 효상이 말 좀 잡을게. 진짜 짜증나. 나 안 해. 성질이 폭발한 남편은 아직 한창 진행 중인 윷놀이판을 뒤집어 엎고 발을 쿵쿵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방 안에선 아악하는 짜증 섞인 포효가 들려오더군요. 순식간에 거실 분위기는 어색해졌죠. 저는 남편을 대신해 어른들께 사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시부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거참, 넌 집안 대들보가 될 애한테 꼭 그래야 했냐? 왜 괜히 애를 약 올리고 비위를 건드려서는 분위기를 아작을 내? 눈치 좀 챙겨라. 시부는 자식을 혼내긴커녕 자기 동생을 나무라더라고요. 익숙한 일인지 작은 아버님 또한 입만 삐죽이고 말았죠. 그렇게 어영부영 하루가 지나 대망의 설날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기절했던 전 새벽 6시부터 일어나 세수를 하고 성묘갈 음식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시댁은 제사 대신 집안 선산의 조상님들 산소를 전부 돌며 인사를 드린다고 했거든요. 외숙모, 저 용돈 주세요. 큰엄마, 저도요. 엄마가 큰엄마한테 세뱃돈 받아오래요. 그런데 한참 정신없이 준비하던 와중 시동생과 시누의 애들이 제 앞치마를 붙잡고 흔들더라고요. 성묘 가기 전 시부모님과 다른 어른들에게 세배를 한 직후인 것 같았죠. 막상 저는 세배를 받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시누이와 동서가 제게 용돈을 받아오랬다고 하니 기가 차더라고요. 하지만 고작 3살, 6살인 조카들의 기대에 찬 눈빛을 외면하기도 힘들었어요. 그 부모는 미웠어도 애들은 너무 귀여웠거든요. 잠깐만. 내가 바보같이 돈을 얼마 준비 못했네. 자, 우리 경민이는 5만 원, 윤지는 오빠보다 어리니까 3만 원. 윤지도 오빠만큼 크면 더 많이 줄게. 알았지? 저는 나름대로 잘 챙겨줬다고 생각했는데 뻔뻔하게 제게 돈을 받아오라고 시킨 시누이와 동서에겐 모자랐던 모양이더군요. 제가 준 세뱃돈을 대놓고 확인한 2사람은 저 들으라는 듯 대놓고 이죽거렸죠. 남편 대기업 다니고 자기도 대학병원 간호사식이나 되면서 사람 참 짜다. 그러게 이걸 누구 코에 붙이나? 일도 안 하고 시시덕거리던 주제에 저딴 소리만 하니 얄밉기 그지없었어요. 손에 든 서가를 거의 던져버릴 듯한 눈빛으로 그들을 노려보니 당황했는지 2사람 모두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우선 명절만 지나면 남편을 집에서 아작을 내듯 못 살겠다고 이혼을 선언하든 해야겠다고 이를 갈며 저는 성묘를 따라갔습니다. 마음 같아선 성묘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한바탕 뒤집어 엎고 싶었는데 그랬다간 가뜩이나 피곤한 마당에 일이 더 피곤해질 것 같아 지금만 넘기자는 마음으로 꾹꾹 참았던 거죠. 자, 다 같이 절하자. 한 군데도 아니고 고조부님, 증조부님부터 시작해 많은 조상님들의 산소를 전부 돌며 성묘를 해야 한다더군요. 처음 성묘를 드리기 시작한
고조부님 산수 앞에 과일이며 몇 가지 정과 명태포, 떡가수를 차려놓고 시부는 절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사람은 많은데 돗자리를 꼴랑 2개만 챙겨가 자리가 없어 저는 풀바닥에 덩그러니 서 있었어요. 그래도 괜찮았던 건 전 어차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기에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결혼 전부터 남편에게 누누이 말했던 일이었고 남편 또한 시부모에게 미리 말을 해놓았다고 했기에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죠. 저는 뒤에 떨어져 서서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절을 마친 뒤 다들 절 이상한 사람 보듯 쳐다보더군요. 당황스러워서 남편을 바라보니 남편은 제 시선을 일부러 피하며 먼 산을 바라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저는 갑작스런 충격에 어안이 벙벙해지고 말았어요. 아! 이 썩을 것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넌 왜 절을 안 해? 언제 가까이 다가왔는지 시모는 제가 눈치도 채지 못할 만큼 빠른 손놀림으로 제 뒤통수를 후려쳤거든요. 살면서 이렇게 세게 머리통을 맞은 건 처음인지라 아프기도 하고 굴욕감마저 들더군요. 뒤통수를 붙잡고 기가 찬 눈빛으로 시모를 쳐다보니 시모는 언제 들었는지 한 손에 명태포를 몽둥이처럼 들고 부들거리며 제게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눈가를 왜 그렇게 떠? 뭘 잘했다고? 어머님, 지금 저 치신 거예요? 왜요? 저에 대해선 분명 남편이 말하지 않았나요? 뭐, 교회 다닌다는 거? 그게 뭐? 내가 이러니까 널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오라고 했던 거다. 며느리 교육 좀 단단히 시키려고. 결혼 전엔 귀한 조상님께 절도 안 하는 쌍놈의 집안 가풍을 따랐을지 몰라도 조상님 덕 톡톡히 보는 집에 시집을 왔으면 시댁법을 따라야지. 그런 기본적인 것도 네 엄마가 안 가르쳐 주든? 어디서 못 빼먹은 티를 조상님 앞에서 내고 있어? 얼른 너 혼자 다시 절해. 쌍놈의 집안이요? 못해요. 어머님 지금 실수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희 집을 그렇게 욕되게 말하실 수가 있어요? 당장 사과하세요. 사과? 이 시애미한테 말하는 뽐새 좀 보소. 너 오늘 내가 단단히 기강 좀 잡아야겠다. 제가 어제부터 참고 또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네요. 기강은 무슨 기강인가요? 저도 어엿한 저희 부모님 귀한 딸인데 어머님 딸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면서 왜 남의 집 딸인 저만 못 부려먹어서 안달이시냐고요. 그래도 이것이? 더 이상은 못 참겠어서 저는 시모에게 지지 않고 대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약이 올랐는지 부들대던 시모는 손에 들고 있던 명태포로 제 따귀까지 날리더라고요. 까끌까끌한 명태포의 단면에 쓸렸는지 맞은 볼이 굉장히 따끔거리더군요. 옆에서 작은 어머님들이 형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고 소곤거렸지만 잔뜩 흥분한 시모의 귀엔 이미 들리지 않는 것 같았죠. 뺨을 부여잡고 잠시 입을 떡 벌렸던 전 이 사람은 말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즉시 휴대폰을 들어올렸죠. 너 뭐하냐? 저는 시모의 말을 무시한 채 맞은 부위를 셀프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112를 곧장 눌러 시모를 신고해버렸어요. 네, 제가 지금 폭행을 당해서 신고하려고요. 누구한테요? 제 시어머니라는 사람한테요. 네, 빨리 좀 와주세요. 너 지금 경찰에 신고한 거야? 고작 그깟 뺨 한 대 맞았다고? 집안에 사람이 잘못 들어왔구먼. 어쩜 저렇게 되먹지 못한 애가 맏며느리로 들어왔누?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며 경악을 했습니다. 시동생과 시누이를 포함한 다른 친척들은 기함을 하며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고 시부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저를 붙잡고 질책의 말을 퍼부었어요. 당신 미쳤어? 당장 다시 전화해. 그냥 장난 전화였다고. 난 싫은데? 장난 전화 아니고 나 진심으로 신고한 거야. 내 뺨 안 보여? 당신 어머니가 한 짓 안 보이냐고. 당신이 다 알아서 얘기해 놨다며. 근데 이게 뭐야? 나 완전 사기 결혼 당한 것 같아. 결혼 전하고 후하고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마음 같아선 당신부터 사기죄로 확 신고하고 싶어. 당신 진짜 유난이다. 엄마 말에 그냥 좀 내내 하면 안 돼? 그깟 절 좀 하면 뭐 지옥이라도 가?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지. 여자가 왜 이렇게 기가 세? 그리고 결혼 전에 여자 꼬시려면 무슨 말을 못해? 세상 남자들 다 똑같아. 당신이 이상한 거야. 평생 맏며느리로 희생하고 산 우리 엄마 눈에 당신이 대체 어떻게 보이겠어? 얼른 신고한 거 취소하고 엄마한테 사과부터 드려. 그놈의 엄마가 닥쳐 이 마마보이야. 나도 엄마 있어. 우리 엄만 내 몸에 저딴 식으로 손댄 적 한 번도 없는데 당신 엄마가 뭔데 내 몸에 손을 대? 그리고 내가 미쳤니? 나한테 지금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야 될 건 당신 엄마야. 변명이랍시고 하는 말이 고작 저를 꼬시려고 아무 말이나 한 거라니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놈을 착해 빠진 인간이라고 믿고 결혼까지 한 제 자신의 등짝이라도 후려치고 싶었죠. 잠시 어안이 벙벙해 있던 시몬은 제가 남편에게 소리치자 또다시 붕괴하더군요. 이 건방진 것이 어디 귀한 우리 장손한테 소리 질러? 아이고, 조상님 노하시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죄송합니다, 조상님. 제가 못나서 며느리 교육을 이따위로밖에 못 시켰습니다. 넌 당장 쫓겨날 줄 알아. 알았어? 너 같은 앤 이 집안 장손 며느리가 될 자격 하나도 없어. 이 못 배운 싼 거사. 이혼당하기 싫으면 얼른 무릎 꿇고 사죄해. 저런 덜 떨어진 인간은 내 쪽에서 먼저 사절이거든요. 내가 단단히 미쳤지. 저런 놈을 철석같이 믿고 결혼식장까지 들어갔었다니. 어차피 우리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거든요. 완전 천운 아닌가요? 자꾸 쌍놈의 집안 쌍껏 들먹이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남의 딸만 부려먹고 손직원까지 하는 이 집안이 제 눈엔 훨씬 더 쌍놈 중에 쌍놈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딱이 맞고 쏠려서 뺨에 핏방울까지 맺힌 거 보이죠? 저 어머님, 아니 아줌마 폭행으로 고소할 거예요. 아줌마한테 정가 남기고 이 빌어먹을 집안하고 영원히 손절해버릴 거라고요. 아줌마? 고소를 한다고? 시모는 그제야 주춤거리더군요. 괜히 잘못 엮이기 싫었는지 시동생과 시누이 내외 그리고 친척들은 조카들을 데리고 슬그머니 산을 내려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심지어 무책임하게도 시부마저 침을 바닥에 퇴 뱉은 뒤 절 노려보며 그 뒤를 따라가지 않겠어요? 자기 아들과 아내만 남긴 채 사라지는 꼴이 아주 한심스러웠죠. 여보, 나만 두고 가면 어떡해 해요? 당신이 저지른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동생들 앞에서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그러니까 기강을 잡으려면 좀 현명하게 잡았어야지. 이 무식한 여편애 같으니라고. 알아서 해결하고 와. 시부까지 사라지자 시모는 완전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자기 엄마를 달래는 게 아니라 분을 참지 못하고 전날처럼 악을 써대며 마구 발을 굴렀어요. 그리고 우습게도 곧이어 경찰이 도착하자 그놈은 언제 그랬냐는 듯 순한 양이 되어 있었죠. 전형적인 강약, 약강의 찌질한 모습에 헛웃음까지 다 나더라고요. 저는 경찰서까지 가서 조서를 작성한 후 처벌을 원한다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시어머니 되는 분인데 정말 그렇게까지 하시겠어요? 여보, 이제 이만하면 됐어. 당신 얼마나 화났는지 알겠으니까 그만해. 앞으로 내가 당신한테 더 신경 쓸게. 어? 엄마도 못 그러게 할게. 예, 아가야. 내가 미안하다. 아이고, 내가 70이 다 돼서 경찰서에 끌려오니 심장이 벌벌 떨리는구나. 내가 집에 가서 보레약 발라주마. 앞으로 절도 하지 마. 어? 그렇게 저를 막대하던 인간들이 경찰서에 가니 눈치를 보며 설설거리더군요. 하지만 저는 콧방귀를 뀌었죠. 내가 결혼 전에 속고 또 속을 줄 알고? 난 이제 당신들이 콩으로 매주를 쓴데도 안 믿어. 그리고 이 아줌마 제 시어머니 이제 아니에요. 전 혼인신고 한 적도 없고 당장 이 마마보이랑 갈라설 거거든요. 잘 부탁드려요, 경찰관님. 저는 경찰서에서 즉시 콜택시를 불러 기차역으로 가버렸습니다.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면서도 분이 안 풀려 자꾸만 콧김이 뜨거워졌죠. 남편에게 계속해서 전화가 오길래 저는 아예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어요. 그리곤 신혼집에서 캐리어를 꺼내 짐을 싼 후 그대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왜 이렇게 빨리 왔냐며 놀란 부모님과 동생들은 자초지종을 듣자 화가 난 나머지 얼굴들이 빨개지더라고요. 이런 멍석말을 해도 시원찮을 인간들이 있나? 감히 귀한 내 딸을. 이럴 게 아니라 내가 당장 가서 요절을 내버려야겠어. 앉으세요, 아빠. 그러면 제가 그 아줌마를 고소할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막대 먹은 집안하곤 아예 엮이지 말고 손절하는 게 답이에요. 진즉 어제 탈출 안 해서 오늘 그런 짓을 당한 제가 바보죠. 그래도 전셋집은 그 자식 집에서 해준 거니까 괜히 집 정리하는 문제로 골치 아플 일은 없겠네요. 저는 제가 사간 혼수 비용은 그놈에게 위자료로 받아내겠다고 말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혼인 파탄 이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었으니까요. 계속해서 제게 전화를 한 건지 남편에게 곧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갈라서려면 한 번은 통화를 해야 할 것 같아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나 집에 왔는데 옷도 화장대도 텅 비어있는 거 보니까 당신 진짜 집 나간 거야? 우리 결혼한 지 고작 3개월이야. 나랑 진짜 이혼하려고? 결혼이 장난이야? 지금 어디야? 우선 집에 와. 와서 나랑 얘기 좀 해. 지금이라도 우리 엄마한테 가서 사과하면 우리 아버지도 엄마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용서해 준대. 난 할 얘기 없는데? 나 당신 엄마 고소하면서 당신한테 위자료 소송도 걸 거야. 그리고 그 고작 3개월 동안만 해도 내가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원형 탈모까지 생길 지경인데 그 짓을 평생 하라고? 내가 미쳤냐? 넌 결혼만 하면 내 코를 완전히 꿰은 건 줄 알았지? 천만의 말씀이야. 사람이 그나마 참아줄 때 적당히 했어야지. 너나 네 집안 인간들이나 못된 마당에 어쩜 그렇게 멍청하기까지 하니? 너 성격 차이로 전 여친하고도 파혼했다고 했지? 성격 차이 무슨? 왜 파혼했는지 알만하다. 그러니까 나한텐 결혼하려고 너나 네 부부나 실컷 착한 척 했겠지. 나한테 대장손이니 당신 부모 가부장적이다 못해 꽉 막힌 인간들이니 하는 말을 쏙 숨기고 말이야. 너희 같은 가족 사기단한테 속아 넘어가서 웨딩드레스까지 입은 걸 생각하면 나 아주 부하같이 밀어. 알아? 나랑 얘기하고 싶으면 친정으로 와. 근데 그건 알아둬라. 우리 아빠 지금 너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고 골프채를 손에서 안 놓고 계시니까. 하긴 네가 뭐 찾아오겠니? 자기보다 강해 보이는 사람 앞에선 찍소리도 못하는 찌질이가. 끊어 이 마마보야. 역시는 역시였어요. 저희 아빠가 무서웠는지 그놈은 제게 줄기차게 전화와 문자만 남겨댔을 뿐 친정 근처엔 얼씬도 않더라고요. 저는 연휴가 끝나자마자 진단서를 끊었고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시모를 고소하고 남편에게 위자료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곤 남편을 소개시켜준 교회 오빠에게도 전화해 결혼하고 3개월 동안 그놈과 그놈 집안이 제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전부 폭로해버렸죠. 오빠는 당황하며 제게 사과를 하더군요. 진짜 이 과장이 그랬다고? 미안하다. 회사에선 윗사람들한테 싹싹하게 잘하고 큰 소리 한번 낸 적 없는 사람이라 미처 몰랐어. 일은 그저 그래도 사람은 착한 줄 알았더니 내가 사람을 단단히 잘못 봤구나. 됐어. 남편 잘못 고른 건 난데 오빠가 왜 나한테 미안해. 그래도 주선자인 오빠는 왜 갈라서게 됐는지 언젠간 알게 될 것 같아서 내 입으로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 거야. 그 비겁한 인간은 분명 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게 뻔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놈은 정말로 오빠에게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다 욕만 바가지로 먹었다더군요. 제 파경 소식을 들은 직장 동료들은 걸려도 그런 재활용도 안 될 놈이 걸렸냐며 저를 위로해 주었죠. 그런데 한창 고소와 소송을 진행 중이던 어느 날 친정으로 뜻밖의 사람이 찾아왔어요. 뭐야? 당신이 뻔뻔하게 여길 왜 와? 여보, 여기 소금 좀 가지고 와. 이 여편네한테 확 뿌려버리게.
현관문을 연 아빠를 분노케 한 불청객은 바로 시모였습니다. 시모는 아이고 잠시만요 사둔하며 현관으로 들어오더니 절 보자마자 제 손을 잡고 애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세아가 너 정말 이대로 우리 효상이랑 이혼할 거니? 아휴, 내가 미안하다. 난 내가 그렇게 시집살이를 당해서 응당 며느리 기는 그렇게 잡아야 되는 줄 알았어. 너도 알잖니. 차근엔 내가 길을 잡으려고만 하면 네 시누이랑 시동생 믿고 더 되바라지게 나오는 애인 거. 그래서 너라도 초장의 길을 눌러놔야겠다 싶어서 내가 좀 세게 나갔다. 아가, 나 고소한 거 합의도 안 바랄 테니까 제발 우리 효상이랑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합쳐다오. 걔 나이가 올해로 43인데 이제와 또 어디서 신부감을 데려오겠니? 가뜩이나 결혼시키기도 힘들었는데 혼인신고는 안 했다고 해도 한번 결혼식장에 들어갔다 나온 애 언제 또 장가 보내겠냐고. 내가 괜한 짓을 해서 귀한 대장손 씨가 끊기게 생겼다고 네 시아버지랑 효상이한테 돌아가면서 욕을 한 바가지로 먹고 있다. 심지어 효상인 요새 회사에 소문 다 나서 손가락질까지 받고 있다면서 다 내 탓이라고 널 다시 데려오기 전까지 날 보지도 않겠대. 내가 널 아예 떠받들면서 살 테니까 제발 돌아와다오. 싫은데요? 아줌마네 집안이나 아줌마가 그렇게 싸고 도는 그 대장손이란 인간하고 평생 엮이기엔 제가 너무 아까운 사람이라서요. 그렇게 효상이 하더니 결정적일 땐 가차없이 자기 엄마를 버려버리는 아주 훌륭한 인간으로 아들을 키우셨네요. 대단한 맏며느리세요. 전 아줌마처럼 대단한 맏며느리감은 못 되니까 딴 데 가서 알아보시고 얼른 여기서 나가세요. 저는 시모를 문 밖으로 마구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엌에서 엄마가 달려나오더니 갑자기 시모한테 소금인 듯한 흰 가루를 뿌려대시더라고요. 이 천하의 몹쓸 여편네. 너무 귀해서 나랑 남편은 회초리 한 번을 안 들고 곱게만 키운 내 딸을 종처럼 부린 것도 모자라 손찌검까지 해? 저 예쁜 얼굴에 상처를 내? 이 천벌받을 여편네야. 괜히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몸종으로 만들지 말고 네 잘난 아들 평생 혼자 살라고 해. 알았어? 꺼져. 당장 꺼져. 엄마의 고함에 놀란 시모는 결국 꽁지가 빠져라 도망을 갔습니다. 나중에 현관 근처에 잔뜩 뿌려진 가루를 청소하다 알았는데 그건 소금이 아니라 설탕이었어요. 왜 설탕을 뿌렸냐고 물으니 엄마는 심술궂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덜어놓은 소금을 다 쓰고 안 채워놨는데 마침 눈에 설탕 단지가 눈에 들어오길래 냅다 가지고 나갔지. 망할 놈의 여편네. 집에 가는 길에 단내 나서 고생 꽤나 할 거다. 이후 저는 전 남편에게 건 소송에서 이겨 당당히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벌금 처벌을 받았어요. 금액은 적었어도 늙음하게 떡하니 정가가 생겨버린 거죠. 그걸로 그 짜증나는 집안과는 영원히 안녕이다 싶었는데 소송이 마무리가 된 후 웬걸 제가 일하는 병원 앞에서 전 남편이 떡하니 절 기다리고 있더군요. 거의 혐오에 가까운 표정으로 그놈을 바라보니 제게 다가온 그놈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늘어놓더라고요. 여보, 잘 지냈어? 너랑 갈라서니까 잠이 너무 잘 오다 못해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더라. 여긴 왜 왔어? 그리고 징그럽게 여보라고 하지 마. 에이, 한 번 부부는 영원한 부부지. 여보, 나 당신한테 위자료까지 주면서 정말 많이 생각해보고 반성했어. 나 이제 진짜 새 사람 됐다니까? 그러니까 여보, 우리 지난 일은 다 잊고 다시 시작하자. 아직 나 계약 기간 남아서 당신하고 살던 집에 그대로 살고 있어. 당신이 해온 혼수도 전부 그대로 있다니까? 당신은 몸만 들어오면 돼. 당신도 곧 40인데 또 언제 결혼해서 애 낳고 하려고 그래. 괜히 서로 다른 사람 만난다고 힘 빼지 말고 나랑 다시 살자.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낳고 오순도수 말이야.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다 나오네. 아, 알겠다. 너 그놈의 대장손 씨 이어보겠다고 지금 이러는 거지? 나랑 갈라서고 만나주는 여자도 없어서 지금 이러는 거잖아.
그놈의 대장손 아주 이제 듣기만 해도 몸서리가 쳐진다. 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너랑 네 아빠를 보니까 딱 맞는 말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넌 그냥 평생 혼자 살아라. 불쌍한 남의 집 여자 데려다가 너랑 똑같은 아들 낳고 불쌍하게 살게 하지 말고. 그 여잔 뭔 죄냐? 너 여기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나 변태라고 소리 지르고 경찰도 부를 거야. 이 근처에서 두 번 다시 얼굴도 들고 다니지 못하게. 알았어? 알았으면 여보 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슈퍼에서 명태포 사다가 딱이 날려버리기 전에. 제가 진짜 치기라도 할 듯 손을 들어 올리는 신용을 하자 흠칫하며 자기 뺨을 감싼 그놈은 뒷걸음질 치며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게 몇 달 전 일로 그 뒤론 두 번 다시 그놈이나 그놈 엄마가 저를 찾아오는 일은 없었어요. 연락처야 진즉 차단해버려서 제게 전화를 걸었는지도 모르겠지만은요. 교회 오빠에게 듣기로 그놈은 회사에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또 소개팅을 해달라고 조르다가 따돌림을 당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저와 일로 손가락질 받고 있던 차에 미운 털이 완전히 박혀버린 거죠. 심지어 저와 갈라선 이후 나사 하나가 빠져있던 그놈은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칠 정도의 엄청난 업무 실수를 해버려 결국 책임지고 퇴사를 했다고 하네요. 지금은 열심히 이력서를 돌리고 있는 모양인데 나이도 많고 낸 성과도 별로 없으니 아마 대기업은커녕 중견기업으로 이직도 힘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짧고 굵은 최악의 결혼 생활을 마치고 저는 다시 마음 편한 싱글 라이프를 누리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미처 몰랐는데 퇴근하고 치킨에 맥주 한잔하며 부모님과 TV를 보는 일상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결혼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지금은 더 이상 결혼 생각은 없어요. 잠시 겪어본 결혼에 대한 기억이 너무 좋지 않았으니까요. 앞으론 그저 제 부모님께 열심히 효도하면서 올 여름에 결혼할 첫째 동생의 행복을 빌어주며 소소한 일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몇몇의 악독한 시어머니들께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예요. 당신 자신 또한 언젠간 누군가의 며느리였다는 사실과 며느리 또한 누군가의 귀한 딸 자식임을 절대 잊지 말아달라고 말이죠. 물론 세상엔 좋은 시어머니들이 훨씬 많지만 분명 곳곳엔 제 시모 같은 시모를 둔 며느리들이 몸고생, 마음고생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모든 분들이 고생하셨지만 오늘은 특별히 명절을 치른 많은 며느리들 그리고 어머니들의 노고에 감사를 바치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